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5일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오후 5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동안 말씀드리던 거에 관해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이런 걸 뭐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나요? 네. 요 그림에 대해서 간략하진 않죠.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걸 이제 우리 시장에 한번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이 이제 먼저고, 시황 설명은 조금 있다가, 어쩌면 자연스럽게 시황 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 건데요. 뭐 이거는 뭐 아시겠죠? 양쪽으로 색깔을 바꿀 걸 그랬나? 빨간색, 파란색. 여기는 이제 개라고 돼 있죠. 개. 여기는 패입니다. 개. 패. 개장, 패장 이렇죠. 여기는 이제 그날 하루의 시간의 흐름이고, 그래서 개장 시간부터 폐장 시간까지 뭐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장하기 전에는 뭘 하죠? 여기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고 돼 있죠. 원 퍼 달러. 원달러 환율을 좀 체크를 해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체크를 하는데 당장 뭐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일 우리 시장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대략 한 뭐 3시 45분 뭐 4시쯤 되겠죠. 그때 종가하고 밤새 움직여서 아침 한 7시 좀 넘으면 끝나죠. 그때까지 환율이 얼마나 움직였나 요걸 보는 겁니다. 요거. 만일에 이 폭이 작다면 아침에는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겠죠. 뭐 미국 지수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해외 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움직였다면 걔들 따라가는 정도로만 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좀 이상한 현상이 있죠.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은 폭등을 했는데 우리 환율도 밤새 같이 폭등해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전혀 그 효과를 여기서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아무리 투자를 해봐야 그날은 수익을 얻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작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환율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율이 얼마나 움직였나를 보고 조금 움직임이 있었다 싶으면 아침에는 만일에 환율이 상승했다면 아침에는 우리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폭으로 움직였나를 한번 보고 아침에 8시 45분부터 9시 정도까지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만일에 올랐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요 사이에 풋을 조금 사봐도 되겠죠. 9시에서 9시 한 조금 넘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때까지는 환율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뭐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보유를 하면 되는 거니까 큰 위험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단방향이고, 뭐 네이키드 매매를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시 정도, 9시 좀 넘어서까지 시장을 본 다음에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9시 이제 개장 시간인데요.
개장한 이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환율도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 아래쪽으로 이제 동시에 보는 거죠. 집어넣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뭐 급등을 했다가 하루 종일 뭐 이렇게 횡보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급락했다가 하루 종일 횡보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금액도 예, 여기서 들어가는 금액도 내 평상시 투자 금액의 한 절반 정도만 아침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쭉 가서 종가까지 보유를 합니다. 그 안에 시장은 왔다 갔다 거리겠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조금 변동해봐야 이익이 없겠죠. 수익이. 자꾸 올랐다 내렸다면 반복할 뿐일 테니까. 그래서 장중에는 신경 크게 쓰지 말고 1차로 한번 넣어놓고 마지막에 폐장 전에 장 마감 전에 2차분을 여기서 이제 또 집어넣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루의 매매는 이렇게 아침과 저녁은 아니고 이거 개장 시간 부근과 폐장 시간 부근에 하면 되겠죠. 9시 좀 넘어서 얘네는 3시 한 20분 이전에 3시 20분부터 동시호까지요. 3시 20분 이전에 한번 하는 거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시장이 크게 변동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대략 5포인트 정도만 움직이면 충분히 수익을 챙겨 올 수가 있지요. 양방향 진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정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폐장 시간에 한 번 더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버나잇을 시켜서 다음날 아침에 이걸 다시 관찰을 합니다. 양쪽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콜과 풋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이런 걸 관찰을 하고 해외 시장도 조금 봐두면 되겠죠. 그러면 만일에 시장이 안 움직였다. 환율 시장도 안 움직이고 해외 시장도 안 움직였다. 그럼 이날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전날 다 넣어놨으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렇게 움직이기를 좀 기대를 한 상태에서 그냥 보내는 거죠. 이렇게 됐다면 이제 이런 데서 정리를 하면 되고 여기도. 그런데 이렇지 않고 이날도 횡보다. 그러면 굳이 또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 2번 해서 오버해서 수익 안 나면 그걸 가지고 그냥 끌고 가야죠. 밖에서 새로운 투자금을 또 집어넣는다? 그런 거는 이제 하지 마시라. 일단 얘네들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계속 한다. 그리고 만일에 장중에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종가까지 끌고 와서 종가에서 폐장 부근에 여기서 2차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끌고 온 거는 정리하고 다시 진입한 다음에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만일에 이 5포인트 정도 변하는 이 시간대가 폐장 시간대 비슷하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또 넣을 필요는 없겠죠. 얘들만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짜서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짜서 바로 오버나잇 하고 차라리 아침에 2차 진입을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우는 거 없나?
네, 그래서 요 개념도 한번 잘 새겨 두시고요. 아주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없고 시작과 끝, 참 개장과 폐장. 요 시간에 흐르는 시간 속에서 5포인트 이내에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서 마지막에 폐장 시간에 2차 진입하고 오버나이트 하고 다음날 또 환율 관찰하고 큰 변화가 있었다면은 그 녀석이 한 9시 정도까지 9시 좀 넘어서 어떤 때는 뭐 9시 한 15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시부터 환율 시장이 이제 정규 시장이 개장이 되는데 데이터가 좀 늦게 들어와요. 그리고 얘들도 한 15분 정도는 그냥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눈치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 어떤 데이터가 눈으로 딱 들어오기 전까지는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히 그 안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 9시 한 4, 5분 정도 돼서 고점을 찍었죠. 예. 고점을 찍은 게 아니고 풋에서 고점을 찍었어요. 풋에서 고점. 아침 고점이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빠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빡 내려와서 살짝 이렇게 꺾였었죠. 요 포인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포인트가 대략 9시 한 4, 5분까지, 4, 5분 정도에 오늘은 발생을 했었고, 그다음에 평소에는 뭐 조금 늦으면 한 9시 15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환율이 밤새 뭐 하락을 했는데 9시 되자마자 또 추가 하락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때부터 다시 또 급등하기 시작하죠. 시장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문제는 자취하고서라도 이것만 가지고 9시부터 9시 한 15분 정도까지는 버텨볼 만하다. 그 중에 뭐 조금 망설이는 것 같다. 올라가다가 삐질삐질 거리는 것 같다. 그럼 이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념도로 그냥 도식화를 한번 해봤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어려운 거는 없죠.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변화는 뭐 8시 한 반 정도 한번 체크하시고 선물 옵션 시장은 8시 45분 줄여서 845에 시작을 합니다. 그때 뭘 할지는 뭐 한 5분 전에 결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9시 900에서 915 정도까지는 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적당한 순간이 오면 여기서 만일 진입했던 거는 짧게 진입하고 그냥 빠져나오는 게 좋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 판을 짠다. 새 판을 짜고 여기까지 끌고 갈 새 판을 짜놓은 다음에 중간에 큰 변동은 일어나는 날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런 날들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새 판을 짜고 여기까지 끌고 가죠. 끌고 가서 여기서 이제 2차 진입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이거 계속 무한 루프죠. 돌고 여기서 또 시작 들어와서 또 돌고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뭐 이런 거 설명 먼저 드렸고 이거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오늘 한번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 게 뭐죠? 원달러 환율이죠. 밤새 어떻게 움직였는가? 아이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 한 4시, 5시, 4시경에 여기 정도 갔었네요. 여기 정도 있었습니다. 4시 반에 여기네요. 그럼 4시, 3시 45분엔 여기쯤. 대략 여기 정도 되겠습니다.
이걸로 그럴까? 대략 뭐 한 6이 정도였다고 치죠. 예, 6이 정도. 여기 정도였고, 어제 말씀드린 게 환율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있었으니까 잘하면 여기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쳤지만 비슷하게 올라왔죠. 올라오고 요런 정도의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오늘 아침에 적어도 8시 45분부터 9시 정도까지는 이 영향을 받겠죠. 예. 그래서 개파락도 나오고, 예. 아마도, 예. 이거는 이제 코스피 시장이고, 선물 시장에서는, 네. 아마도라는 말씀은 제가 차트를 막 전환하기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마도 요런 정도까지는, 네. 개파락해서 요런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을 했을 겁니다. 선물 시장에서. 네. 왜냐면 제가 풋옵션을 보니까 풋옵션이 8시 45분부터 9시까지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갭 상승한 다음에 요만큼 올라갔었습니다. 여기 구간은 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움직인 것 치고 꽤 수익이 그래도 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시할 수도 있죠. 전체적인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거 정리하고 어제 거 정리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하고 여기. 예. 그리고 여기까지 본다. 위는 저기까지 보고 아래는 여기까지 본다고 했는데 9시 이전에 만일에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9시 부근에. 근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정리하고 이제 갈아타는 거죠. 네. 다시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하락을 했고 목표가 여기이기 때문에 하방을 조금 더 강화해도 괜찮겠죠. 조금만 더 강화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이게 바로 반등해서 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어제, 예,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제가 이 부분에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제는 제가 이 생각을 처음 했던 날이라 여기서 뭐 많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아침에 들어갔다가 막판에 이렇게라도 조금 넣어볼까 하고 분할해서 예. 그래서 이쪽이 조금 많고 이쪽이 조금 적었죠. 투자 금액은.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머뭇거리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도 괜찮겠다 정도로만 말씀드린 것도 제가 여기서 이제 많이 넣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덜 넣었다. 근데 어쨌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만일에 여기까지 기다릴 거면 이거 두 개 합쳐서 한 절반 정도만 정리하는 거죠.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났으니까 절반 정도만 정리하고 예, 콜과 풋을 동시에 반씩만 파는 겁니다. 예, 정리하고 여기까지 한번 끌고 가 보는 거죠. 오늘은 갔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일에 못 가고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데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의 목표는 짧게 보고 여기서부터 진짜로 여기까지만 봤다. 근데 다행히 오늘 거기서 끝났죠. 그러면 어떻게 됐든 여기서는 정리를 하고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봐야 된다. 다시 이렇게 보는데 하방은 조금 걸릴 만한 데가 아마 이런 데 있을 겁니다. 이런 데. 여기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요런데 네, 요런 데까지만 일단 지켜보고 예, 기대를 하고 내일 아침에 환율이 밤새 얼마나 움직였나를 보고 예, 조금 더 350, 네, 10단이니까
여기까지도 잘하면 볼 수 있겠다 라는 기대를 그냥 하는 거죠. 기대만 하는 겁니다. 오늘 환율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 끝날 무렵에는 환율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었냐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환율이 더 떨어질 확률이 있겠죠. 환율이 떨어진다면 올라갑니다. 시장은. 그래서 콜은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복귀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정해놓은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조짐이 이렇게 도는 모습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네. 돌았죠. 예.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돌고 있고, 여기선 돌았습니다. 여기는 몇 시냐면, 요게 3시 15분에 장대 음봉이 하나 생겼죠.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보인 것 중에는 가장 큽니다. 얘보다는 작지만 가장 큰 음봉이 여기서 생겼다. 근데 3시 15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반영되려면은 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시장이 끝났죠. 끝났으니까 우리 시장은 그냥 여기서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끝난 겁니다. 3시 20분부터 동시효과인데 이 영향을 받으려면 5분 정도밖에 못 받죠.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꺾임도 없이 그냥 여기서 끝나버린 거고요. 만일에 저게 지속돼서 밤새 환율이 하락한다면 다시 일이 가는 거죠. 다시 일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그거를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지금부터 내일 아침 한 7시 반, 7시 15분? 네. FX 시장이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위로 갈 수가 있고, 여기만 돌파하면 다시 위로 가는 거죠. 어제는 여기서 멈췄는데, 여기서 돌았는데, 오늘은 만일에 뚫는다면 또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한 이만큼 갈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우리 시장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폭으로 이쪽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뭐 350 가까이도 금방 가겠죠. 하지만 반면에 이 녀석이 이 하락 흐름을 계속 이어온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 여기도 뚫고 여기 정도까지만 오더라도 다시 위로 이렇게 팔딱 뛰는 거죠. 여기 만일에 그것마저 뚫고 더 내려간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 우리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놨던 여기까지도 가능은 한 거죠. 어쨌든 그거는 지금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기다려야 내일 아침에 그 결과를 기다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략 네모는 이제 오늘 이런 자리들 정도에 그려놓고, 위쪽으로는 여기 가기 전에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만 해도 그대로 가준다면, 콜에서 수익이 또 한 8, 90%더 나죠? 오늘 여기 들어간 풋에서, 이 동네 풋에서 난 수익이 한 30% 정도 되는 애니까, 콜도 아마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기선 이제 내려오다가 360이라고 한번 조금 멈칫거렸죠.
내일도 올라가다가 360이라고 또 요선에서 또 멈칫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돼서 오늘처럼 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갔죠. 네. 여기서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어쨌건 네. 폭이 좀 적당히 커야 어느 정도 수익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안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못 가고 이런 식으로 흘러버리면 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네. 오늘 집어넣었던 거 오늘 아침 거는 여기서 다 끝냈죠. 예. 그래서 1차 진입을 한번 첫 번째 진입은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환율의 변동, 그 다음에 해외 시장 동향 딱 보고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무리해서 아침에 또 넣을 필요는 없겠죠.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놔두는 겁니다. 놔두고 예. 패작 무렵에 종가물 3시 20분이나 뭐 3시 넘어서 그 무렵에 2차 진입할 생각을 하고 중간에 이제 이런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좀 노려보면 되겠죠. 예. 그런 데서 이제 다시 정리하고 재진입하고 이런 과정을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됐나요? 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되고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다이어그램이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적으로 전제로 삼아야 될 건 뭐냐면요. 저런 거죠. 일단 모른다는 거. 예. 인간은 이 앞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깜깜이 상태라는 겁니다.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거.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그 전에 과거의 데이터를 향후 15분 정도 의 흐름에 가장 최근 데이터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가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땡큐. 예. 예. 뭐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됐다 그럼 그것도 땡큐죠. 이쪽. 예.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온 다음에 폐장 시간에 또 이렇게 집어넣어 놨는데 아침에 변동이 컸다. 그러면 아주 고마운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나는 차트 분석을 엄청 잘해서 야 이렇게 나왔으면 야, 하락, 횡보, 하락 이거 하락 N이잖아. 하락 N이면 하방으로 갈 거니까 여기 조금 반등했다 이렇게 뚫고 그럼 이리 갈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예,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예, 내 생각 여기 모른다는 거 무지에서 내 생각 한 스푼 조금 추가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 한 10%나 20%그 방향으로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게는 30%? 예. 아니면 아예 뭐 2대1? 2대1? 그 범위는 이제 경험으로 내가 좀 많이 맞추고 내가 좀 분석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경험의 축적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예.
내가 예측은 많이 하는데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때는 잘 맞는데, 어떤 때는 여기까지 맞췄는데,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서 도는 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30% 이상은 추가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해야 할 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 위험 관리. 예. 나머지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일에 어줍지 않은 나의 실력을 내 노하우를 플러스 하고 싶다면, 네, 플러스 어느 쪽이든 플러스 10%, 20%, 30%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지난번에는 뭐 2대1 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끌고 가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도저히 배견할 수 없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 변동 없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횡보하는 이 구간은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데에서의 손실을 줄이자는 거죠. 언제 이런 상황이 올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 그렇게 올 수도 있지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틀 횡보했고 하루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우리도 한 이틀 횡보했다가 그 다음에 뭘 가보자. 그럼 이 이틀 동안은 네, 아주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횡보가 가장 무섭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예, 모르고 속 터지는 구간이죠.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는 포기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일단 시장이 많이 안 움직일 것 같으면 추가 진입을 예, 하지 않는다. 오늘은 여기 거는 정리가 다 됐고 이제 여기서 들어간 거죠. 여기서 내일을 향해서 뭔가를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됐고 여기도 필요 없죠. 예. 내일 만일에 환율 자체가 아이고 환율 자체가 별로 밤새 보니까 또 여기서만 왔다 갔다 했더라. 네,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끌고 가는 거고 변동이 좀 크게 있더라 하면 아침에 우선은 예, 여기서 조금 환율과 반대 방향으로 집어넣고 9시 넘어까지 좀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네, 9시 넘어서는 또 싹 팔고 개편을 해야겠죠. 그래서 추가로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 추가로 넣지 않아도 괜찮고요. 예, 변화가 크면 그만큼 수익 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로 굳이 안 해도 된다. 예, 그리고 대신에 정리하고 다시 재편은 해야 된다. 그래서 당일 따라가고 끝날 때 한 번 더 따라가고 네.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네, 좀 길어졌죠? 33분. 뭐 그래도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고 네, 목표는 음, 여기가 될지는 내일 아침에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볼지 말지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일단 위쪽도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정리하고 다시 재진입해 놓는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고요. 환율은 예, 다시 또 슬금슬금 또 올라오려고 하고 있지요. 예. 예. 그래서 예,
당장 밤새워 이걸 볼 필요는 없다. 아침에 결과만 보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정도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지나면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 푹 쉬시고, 저는 뭐 내일 시간 되면, 원래 금요일엔 영상을 잘 안 찍는데요. 내일 뭐 시간 되면 또 이런 거 오늘 개념도를 오늘 처음 그려드렸으니까 내일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시간이 되면 짧게 영상을 한번 찍을 거고요. 아니면은 주말에 미국 시장 다 이번 주 끝난 토요일 오전 이후에 그때 주말 시황 겸해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좀 찍어보는 걸로 애는 써보겠지만 그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그 점 유의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